네, 20번 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자, 법정 지상권 나오면은 보통 어디 출발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같거나 다를 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법지가 있다라고 출발하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없고 법지가 없고 이쪽에 법지가 없죠. 그럼 이쪽은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빈 토지 지상권 받아서 건물 지었을 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토지 건물이 다르죠. 네? 그럼 그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면 되는 거지. 다시 여기다 무슨 지상권? 법정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무단 신축한 상태에서 여기 건물의 토지의 저당권 다르죠? 근데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쪽이죠. 그죠? 이때 이제 인정하는 것이 무슨 경매예요? 일괄 경매가 여기서 가능성이 들어가죠.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거기 기억 지문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축조가 됐죠. 그러면 1번 제일 첫 번째 거네요.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두 번째,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죠. 이걸까요? 이걸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언제? 설정 당시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 인정되죠. 다음 디귿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서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러면 토지 저 건물 저 두 개 있는 거지. 같죠? 법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철거되고 아니 건물이 합동됐다고 그랬지. 건물이 뭐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 저 건물 저 저당권 그대로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무슨 저당으로 출발한 거예요? 공동저당이니까 토지에도 뭐가 있고 건물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같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뭐가 있는 거다? 예? 법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물이 뭐가 됐다? 건물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지금 합동됐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리을에 보면 뭐라고 돼요? 리을에 공동저당 출발할 때는 같았는데 건물이 철거됐다고 됐잖아요. 건물이 뭐가 되면 건물이 철거가 됐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뭐는 그대로 있는데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건물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균형이 깨졌지?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법지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그럼 또 하나 있죠? 건물 등기부가 멸실했어요. 등기부가 뭐였다고요? 멸실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야? 법지 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기출 문제에는 그 니을만 나왔어요. 이런 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공동저당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기? 토지 저 건물 저 두 개 있다가 건물이 합동되면 그 상태 그대로 가니까 뭐가 있고 법지 있고 건물이 철거되면 날아가니까 없고 만약에 등기부가 멸실하게 되면
뭐 멸실하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는 거니까 뭐야 법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번 정답 몇 번? 2번. 법정지상권. 그래 그것도 귀찮아. 난 아무것도 뭐 귀찮다 그러면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도 기억하세요. 뭐 어차피 찍는 거니까. 응? 미쳐버리겠네. 뭐라고요? 미쳐버리겠네. 그 다음 뭐요? 환장하겠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찍어 그냥 뭐지 모르는 거니까 뭐가 있어. 책임은 안 져요 그 대신. 네, 공동이 방금 했던 거 있죠. 공동, 저당, 건물, 철거, 신축될 때는 법지가 없지. 근데 합동되거나 뭐가 되면 등기 멸실은 있지. 나대지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신축한 경우. 자, 미등기 건물은 뭘까? 토지 건물을 샀는데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샀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죠. 네? 소유자가 바뀌었지. 그러면 건물 판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으니까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도 다르죠. 그럼 저당권 법지도 없다는 얘기.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미등기 건물. 토지에 함께 샀는데 토지 등기 건물 등기할 때는 법지 있다 없다? 없다. 자, 환은 뭘까요? 환지, 처분, 환매.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지 인정하지 않는다.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딱 패스해버려. 근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줍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어정쩡 해가지고 뭐야. 읽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란 말이야. 버릴 건 버리고 뭐 하고 취할 건 취하고. 근데 법지 버리기 아깝잖아. 어디서 나오니까 또. 중개사법에서 안 나와 이거? 중개사법 안 나와? 법정이상한 문제? 아니 2차 안 해요? 명신탁도 중개사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바탕 있는 게 민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민법에다 시간을 많이 수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민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도 와서 뭐 왔다 갔다 했지. 아니 여기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야? 그냥 암기가 아니고 안 되면 민법 이렇게 해서 그냥 뭐하라고 그냥 법지 너무 힘들면 그냥 뭐 해버려 그냥. 아니 5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2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뭐 해버리면 돼. 그런데 제가 이제 법정은 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법정 버리지 마세요. 힘들면 이렇게 하고 정리하세요. 반드시 뭐 책임진다 안 진다 알아서 하세요. 다시 뭐라고? 공동으로 뭐 하지 말아라. 미쳐버리겠네 뭐다? 아 이모티콘 나오잖아. 미쳐버리 나오잖아. 그런 거 있잖아. 한 장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21번 갑니다. 21번은 정답이 4번. 이것도 법정갱신 아니야 지금 이것도. 정답 몇 번? 법정갱신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관습 법지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관습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어? 자동 취득 아니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관습 법지를 자동 취득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근데 뭐가 바뀌었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아, 나 법지 등기 안 했지.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니까 등기하도 법정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어도 토지 바뀌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지금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도 무슨 갱신이니까? 법률 규정 자동 갱신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자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지. 그러나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일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번. 네,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갑수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촉조했다. 무단 신축 가지고 쭉 건 겁니다. 자, 기억 지문은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이었죠. 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현재 있으니까 지금 소유권 물청 소송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상실이죠. 그럼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게 되면 갑이 갖고 있던 213조, 214조가 그대로 존속합니까? 사라집니까? 주종. 소유권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으니까, 병한테 갔으니까 이 물청은 누가 던진다 이제부터? 못 던지겠지. 기억 지문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맞는 지문이죠. 물건과 물청은 주정관계 있을 때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한다. 주가 죽으면 종도 죽고 주가 살면 종도 살겠죠. 년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뭐 하면서? 양도하면서 병에게 건물 철거시키고 인도할 것을 약정했다. 누가? 갑. 그 약정은 유효 무효? 약정은 유효 무효?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고?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약정은 무효 아닐까요? 무효. 무효니까 거기 갑이 을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나 니은이나 같은 거예요. 기억이나 니은은 뭐하고? 같은 건데 그걸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소유권 주, 소유권 물청은 종이죠.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고 설령 전 소유자가 소유권 물청을 행사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뭐하다? 무효. 디귿 무단 신축한 을이 병한테 매도해서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아직 무슨 상태? 네, 무슨 상태? 미등기 상태죠. 자, 갑은 병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 되거나 말거나 현재 사용한 사람 누구야? 병이죠. 퇴거 요구할 수 있어요? 퇴거?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사람한테 철거는 돼도 뭐가 안 됐어? 퇴거가 안 됐지. 부합하지 않으니까. 산 사람한테는 뭐가 된다? 철거는 돼도 뭐가 안 된다? 퇴거 안 된다.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고 퇴거 되겠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 현재 방해자한테 방해 제거 철거 요구할 수 있다. 무단 신축한 을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 꼭 기억하기. 무단 신축 나오면 철거부터 해.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몇 번? 5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다음 23번 갑니다. 23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자, 유치권 공식이 처음 출발이 어떻게 돼요? 네? 자기 물건이야?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 뭐 하다가? 네, 타인 물건, 갑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고 있던 을이 그 타인 물건 관련된 채권이 그죠? 변제기에 있다면 이 받을 때까지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있어서 점유가 시작된 게 아니고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본권 유치권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유는 현재 점유죠. 무슨 점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갑한테 점유를 주는 갑한테 점유 주는 유치권자의 무슨 점유는? 간접 점유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구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 갑한테. 단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 제 3자한테 점유를 주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 3자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할 때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점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정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압류 이전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에서 거절할 수는 있어도 채권을 던질 수는 없죠. 물권, 채권 비교하시고요. 세 번째,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채권 행사가 아니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진행하겠지. 유치권 행사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게 3편 채권 가면 항변권 행사도 무슨 권 행사도 항변권 행사도 청구권 거절하는 권리지 자기 채권 행사가 아니죠. 그럼 채권은 뭐 하지 않는 동안은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네 번째 거, 유치권자는 유치무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 주택의 거주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소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용 이익으로 인한 것은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돼요. 24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이건 어디서 연결해요? 저기 나대입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었다. 신축했다. 법지 없으나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쓰지 말고 경매 당시 동일 소유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 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나대지 그죠? 신축했죠. 그래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동일하면 뭐라고?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 캔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하더라도 어디는 입장 못하고 건물은 입장 못하고 토지만 입장할 수 있죠. 어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연장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일괄경매 경매 당시 다르면 뭐 할 수 없다. 일괄경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 왜? 경매 당시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25번. 일괄 경매 얘기죠. 정답은 4번. 똑같죠.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요원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일괄 경매권 인정된다. 24번이나 25번이나 같은 질문 아니에요? 정답 몇 번? 4번.
26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정답은 3번 반환. 반환 뜻이 네 글자로 뭐죠? 점유 내놔. 자, 물청 얘기해 봅시다.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제한 물건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소유자부터 점유가 내려온 게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그래서 점유권 물청도 있고 지상전세, 반환, 방해제거, 이방 다 있어요. 다 준용하죠. 다음, 소유자부터 점유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지. 본권 있으나 뭐가 없어요? 점유가 없지.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은 없고 혹시 지역권, 저당권, 반환은 없잖아요. 방해제거, 이방만 있죠. 유치권은 점유가 내려온 게 아니지. 타인의 물건을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돌아가는 거니까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사라지고 점유가 부활하면 유치권 부활할 거니까 여기는 유치권 물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27번부터 갑니다. 27번은 정답은 1번. 계약 분류, 교환 계약은 낙성, 쌈무 맞죠? 2번은 유상은 맞아도 요물 아니죠. 세 번째, 증여는 무상 맞지만 요식 아니고 불요식. 사용대차는 낙성 맞습니다만은 쌍무 아니고 편무. 임대차 계약은 유상 맞으나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28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이게 특수연착이죠. 무슨 연착? 계약 성립 가지고 28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수연착, 연착통지 의무가 있을 때 연착통지 의무 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은 기간 내 도달된 것으로 보죠. 그럼 4번에서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거예요? 10월 20일입니까? 10월 31일입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덕지자 승낙이니까 며칠이에요? 20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보는 거예요. 28번에서는 1번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계약 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요. 그 3번이 승격발 아니에요? 25일. 그런데 며칠 날? 31일 날 도달됐기 때문에 승격발이 안 되죠. 기간 내 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청약으로 가야 되겠죠. 자, 3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일 발송해서 27일 도달했죠. 2번은 아까 29일 발송해서 30일 도달했으니까 이건 계약이 성립 안 됐고, 3번은 정상적으로 27일 기간에 도달됐잖아요. 그럼 27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이 3번이 승격 발이라고요. 28번 같은 문제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맞는 질문은 2번. 2번이 제목이 뭘까? 불안의 항변권이죠. 무슨 권? 불안의 항변권. 1번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저쪽은 변제기가 아니요. 나만 변제기라니까 뭐야? 선이행 의무자는 뭐 할 수 없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조문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3번은 양쪽 책임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5번은 채권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 부담. 전부 다 청구할 수 뭐예요? 있다 해야지 맞지 않을까. 그래서 29번은 동시 이행하고 위험 부담을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네, 30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4번. 갑자기 담보 책임으로 들어갔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저 손해. 뭐라고요? 제3취득자를 기억하세요. 1번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것을 산 매수인. 그 뒤에 또 몇 번이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중간에 이 사람 뭐라다? 제3취득자. 낀. 뭐라고요? 낀. 그럼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여기가 기준이니까 다 사라지죠. 네? 그럼 이 사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첫 번째, 여유가 있으면 경락 받아버린다. 여유가 없으면 대의변제한다. 그것도 안 되면 경락 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때 매수인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매도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저 손해 모두 요구할 수 있고, 손해 모두 할 수 있다. 해제. 보통 악의는 손해가 안 되죠. 근데 유일한 손해들하는 것이 바로 뭐다? 4번. 그래서 4번,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면 판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뭐하고? 해제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거 연결한 것이 34번이에요. 몇 번이요? 정답 5번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몇 번? 5번. 자, 그 34번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번은 권리 전부죠. 네? 자, 악의일 때 인정되는 게 뭐예요? 악의일 때 인정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권리 전부가 누구 것? 타인 것. 알고 샀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음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 거죠. 네? 권리 일부가 타인 것 뭐 할 수 있어요? 알고 샀다 못 넘겨 하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뭐 안 돼? 해제 안 되고 손배 안 되죠. 해제는 돼도 손배 안 됐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부족이죠. 포락된 토지죠. 면적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러면 이걸 알고 샀다면 대금 조절하고 샀지 않았을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을 멋있게 표현해 보세요. 포장을 해 보세요. 3번을 멋있게 표현해 보세요. 3번.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면적 부족은 3번 중요 부분 착오 취소 안 되죠. 또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로 들어갈 수도 없죠.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들어가죠. 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일 때는 계약 자체는 4번 퍼펙트 유로 들어가서 권리하자 물권하자. 대답하세요. 물건 아니요. 권리하자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법령상 제한은 동계착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결국은 3번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란 얘기지.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유로 가고 담보 책임 들어가서 법령상 제한,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다? 권리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다룬다.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은 절대 악의는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시면 저당권 실행으로, 무슨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날라갔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고요. 모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담보 책임, 악의일 때 인정되는 것 전해 뭐라고요? 전해 일감 줄이면 뭐하면 누구만 손해? 저만 손해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살아. 이렇게라도 뭐라고요? 전해 일감 줄이면 그거 다 저 있잖아요. 1번이 전해, 2번이 일감 줄이면 5번 가서 뭐 한다? 저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제 3취득자로 기억하면 되잖아. 1번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있었다. 근데 또 뒤에 뭐가 붙었다? 2번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다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압사, 죽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자기가 뭐 받아서 경매인 될 수 있다. 안 되면 대위 변제해서 유리한 지 차지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경매 당하지 못하겠어. 그때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익비를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서 매연태 가가지고 알고 샀다 하더라도 뭐까지 들어간다? 손, 해. 몇 번 지문? 5번 지문. 그렇게 하면 제 3취득자 1번, 2번 낀 것도 기억하고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묶는다 이야기. 자, 35번 갑니다. 아니, 아까 냈죠. 31번 갑니다. 몇 번이요? 아까 30번에 4번이 저당권 실행으로 날아가는 알고 샀다 하더라도 모두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31번 최고 없이 고르는 것은 정답, 의목 답 쓸 수 있지 뭐. 기억, 니은 1번이죠. 1번은 이행 불능, 2번은 이행 지체인데 안 하겠다고 지가 뭐야? 명백히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디귿, 리을은 전부 다 이행 지체. 32번 정답은 4번. 수익자는 해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익 의사 표시했는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 약자가 해제해서 원상회복 들어가죠. 동그라미예요. 수익자는 수익 받아야 되니까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수익 받으면 될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33번은 정답이 5번.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자, 소급해서 매매계약이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해약금 해지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이 소급적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죠. 아니 매수인이 계약을 해약금 해지했는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 없다? 원상 회복 없어요. 또 받은 그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 해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답 35번 갑니다. 35번은 정답이 3번. 자, 스토리 만들어 볼게요. 증액 청구, B, 소제기, C, 판결.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나중에 소제기시로 고쳐내야 되겠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증액 청구시지. 외우지 말고 갑자기 100%를 올려달라고 증액을 청구했다. 만약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 소제기했다. 판사가 뭐야? 60% 증액만 맞다.
60% 증액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판결, 확정, 그때부터 아니죠. 소재기 시부터도 아니죠. 언제부터? 증액, 청구 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되지 않을까? 형성권이니까. 증액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그때부터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도 아니고 뭐다? 증액, 청구 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36번은 정답이 1번. 기간 정함 없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죠. 자, 여러분들 임대차 가면 2차 해매 기억나세요? 2차 해매 계약법에서 2차 해매 강행 규정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규정으로 몰아라? 임의 규정으로 몰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3편 채권법의 무슨 법은? 채권의 계약법 있죠? 계약법은 주로 임의 규정이 많거든요. 근데 2차 해매가 뭐죠?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뭐 한다? 해매. 이가 뭐예요? 이가. 네? 이가 이기 연체가 되면 해지죠. 네? 계약서에다가 일기 연체하면 주인이 해지할 수 있다.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 2기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차는 뭘까? 차인 뭐다? 증감 청구권. 임차인은 증액을 요구할까? 감액을 요구할까? 주로 감액을 요구하겠지.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 특약 맺어봐야 임차인에게 뭐함으로? 불리함으로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걸 해야 되네. 이걸 해야 돼, 이거. 이게 기간 약정 없으면 이게 바로 뭐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약정 없는 것은 결국 연결된 고리가 뭘까요? 그게 법정갱신이란 말이야. 임대차에 법정갱신 제도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있잖아요. 네? 기간 끝났는데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죠. 이때 기간만큼은 뭐가 없다? 약정 없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때 한쪽만 통고, 이쪽 저쪽 통고잖아요. 그래서 600이 75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해지 통고 들어가면 몇 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나서 끝나는 거고 임차인이 하게 되면 1개월. 동사는 무조건 5일. 그러니까 600이 75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다? 무효. 자, 끝에 매는 뭐에 가는 거예요? 매. 무슨 청구권? 매수청권 두 가지가 있죠. 토지는 무슨 물? 지상물. 건물은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필요비 유익비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게 넘기란 말이야. 자세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기억하면 답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문제? 36번 가셔서 기간 정함이 없다고 됐죠. 그럼 주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원래 지상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상물 들어갈 때는 갱노죠. 지상물은 뭐라고요? 갱신, 청구, 노고요. 부속물은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동매죠. 원래 정상 코스는 뭐예요? 기간 끝났다. 1차적으로 무슨 청구 들어간다? 갱신 청구권 들어가죠.
이때 주인은 yes, no 할 수 있어요? yes, no 선택할 수 없을까? 그럼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yes, no를 선택하는 거니까 청구권 말 그대로 형성권 아니고 뭐다? 청구권 글자 그대로예요. 그러면 거절하게 되면 이때 2차적으로 들어가는 제목이 뭘까?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가죠? 이때 주인이 yes, no를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없을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은 무슨 권이 아니고? 청구권 아니고 형성권이다. 그럼 기간 약정 없어서 주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갱신 위에서 갑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뭐로 들어간다? 즉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자, 청구한다면은 네 번째 거 있죠? 임대차 종료 시 지상물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뭐함으로? 불리함으로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아까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됐었지.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 아까 유익비는 내게 아니고 주인 거죠. 중축 부분 누구 거야? 주인 거 아니요. 타입 물건이잖아. 근데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그럼 자기 소유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하면 안 되잖아. 네? 그 다음에 부속물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차이 잡고 연습하는 겁니다. 37번 갑니다. 37번은 정답이 1번. 기출문제입니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경매시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이지 매매할 때 거기 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대항력 갖췄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매매할 때하고 경매할 때죠. 그럼 경매시는 뭐야? 확정일자 입장권 받을 수도 있고 수액도 최우선 변제 받는 거죠. 어디는 관계가 없어요. 매매 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대항력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특히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어야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 38번 갑니다. 38번은 정답이 5번. 자, 끝에 법정갱신을 찾아보세요. 무슨 갱신? 법정갱신 있어요? 법정갱신은 주인이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거죠. 자동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범위하고는 전혀 다른 제도 아니에요.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떠들어서 갱신해서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10년까지 가는 거지. 거기서 스톱이지만 무슨 갱신은? 10년 제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법정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법정 갱신을. 자, 39번은 정답이 5번. 가등기, 담보,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을 전제로 해서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하게 되면 폭리가 없죠. 근데 가등기, 청산 기간 지나서 등기할 때 100팀에서 개빡쳐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첫 번째가 후순위 권리자죠.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서 만족 얻으면 청산 기간 지나서 돈 받으면 되고
못 받고 줄 것 같으면은 자신의 변덕이 돌아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죠. 그게 99.99%죠. 그러면 가등기 청산하다가 후수한테 얻어맞고 경매 당할 바야 자신이 직접 뭐 하는 게 나아요? 경매할 수도 있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해도 좋고요. 자신이 직접 뭐 해도 좋다? 경매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당법에서는요. 청팀과 백팀을 꼭 기억하기. 맞히고 싶으면. 40번은 계약 명의 신탁이죠. 선의 병이에요? 악의 병이에요? 선이죠. 그러면 중생형하고 계약형을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될까? 거기 보통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으면 자, 갑이 나서서 계약을 하면 이게 무슨 형이 되고요? 응? 중생형이 되죠. 무슨 형? 중생형이 되잖아요. 그럼 다 따져보세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응? 무효죠? 자,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은 뭐하다? 네? 뭐하다? 유효. 자, 이 등기는 무효 등기죠? 자, 뭐뭐 묻지 않고요. 선이고 악이고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갑이 을을 시키죠. 네가 가서 사라고. 네? 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때 특징이 병이 뭐라면 선이면 등기가 무슨 등기고 악이면 뭐다? 무효 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갑이 부당이득 무슨 이득이요? 부당이득이 처음 준 대금일까? 부동산 자체일까 하는 얘기예요. 3억. 현재 가치가 300억 가치가 돼 있네. 그러면 대금 3억일까? 부동산 가치 300억일까? 어느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타당성 무효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받는 게 아니고 뭐다? 대금. 그래서 병은 선택하면, 을은 선택하면 돼요. 에? 인간의 길하고 무슨 길이 있어요? 법의 길이 선택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무슨 길 가는 게 좋아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때는 이제 이때는 어느 때 가느냐? 가격이 3천만 원 됐을 때. 얼마 됐을 때? 3천 됐을 때는 인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변제? 되물 변제다 주면 되는 거고 300억이면 무슨 길 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거지. 왜? 법으로 해봐야 못 뺏기 못 받아. 나머지 내 거 될 수 있잖아요. 단 반길 조심해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300억 날라갔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무슨 신탁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 갑을 명의 신탁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으로 X 부동산 이자 등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거나 갖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부동산 매수 자금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럼 저기 준 돈은 적적 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처음에 돈 돌려받는 거지. 부동산 타인 물건 점유 중 그 부동산 들어간 비용이 아니니까 무슨 권? 유치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지요.
네 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악의였다면 무효니까 말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유효니까 말소 들어가면 안 되죠. 을이 자의로 부동산을 갑한테 넘겨줬죠. 이게 대물변제예요. 등기 뭐하다? 유효.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수탁자 등기된 사람이 신탁자한테 전부 다 등기 넘겨주면 전부 다 유효입니다. 이전형은 원래 지 거니까 갖다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중생형은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위 들어가서 갈 거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맞는 거고, 저쪽은 무슨 변제예요? 대물 변제로서 유효하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40번은 계약형 명의신탁. 그러니까 섞어 나오죠. 어떤 때는 중생형, 어떤 때는 뭐다? 계약형, 어떤 때는 막 섞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 한 번 남았네. 몇 회? 4회. 그럼 1회, 2회, 3회 한 거 섞어서 내겠습니다. 1회, 2회, 3회 했잖아요. 그때 무조건 전부 다 점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전부 다 몇 점 나와야 돼? 적어도 70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가서 답을 외우든지 뭐하든지 해갖고 와. 아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